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혹시 유난히 귀신 본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특정 장소 아시는 곳 있으세요? 전 제가 아는 곳들 중에 귀신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귀신골이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낚시를 오래 한 사람들 세계에선 귀신골이라고 하면 거의 자신 있는 지역에서 한 곳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더라고요. 이런 귀신골 흥미롭단 말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정감이 가요. 발음하기도 쉽고.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춘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도 그 근처에 살았던 분들이나 조력이 좀 되는 그런 낚시꾼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귀신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거기서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난 그러니까 저거 봤을 때가 제일 진짜 놀랬어. 뭐야, 호반교 어. 반대편 있지? 그래 귀신골이었잖아 거기. 거기 사람 많이 죽었어. 옛날에 버드나무 하나 있었고 거기서 사람 목매다 많이 죽었다고. 거기서 아니면 빠져 거기서 그쪽으로 시체 많이 건져냈단 말이야. 귀신골 얘기 엄청 많지. 거기서 혼자 낚시해 가고 많이 저거 했단 말이야. 진짜. 그때는 이 낚시꾼만 있었지. 귀신 우는 소리 들리고. 당시 거기가 물도 깨끗하지 않고 그냥 거의 수초지대의 늪지처럼 된 곳이었는데요. 가까이로는 인가도 드물었고 가로등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 외엔 잘 가지 않았어요. 갈 일이 없었던 거죠, 그쪽. 그리고 거긴 지금도 경춘선 열차가 다니지만요, 예전에 그 위로 경춘선 철길이 하천 위로 지나갔는데요, 하천 위로 지나는 옛날 철길들을 보면 아래 구멍이 있잖아요. 그 철길을 건너다 그 구멍으로 빠져서 떨어진다든지, 건너는 중에 열차가 와서 안타깝게 됐다든지, 아니면 그 철길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든지, 그 철길은 그런 철길이었어요.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야, 그런데 피해야 돼. 아우, 저 뭐야, 119도 못 찾았어. 응. 이제 잠수부가 진짜 찾아갖고 여기다 묶어놨어. 응. 묶어놓고 돈 더 받으려고. 아 그런 애들 있지. 예전에 많았잖아. 어. 시체가 틱틱 불어갖고, 어. 야, 얼마나 불었는지 얘가. 아 너무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거하고 귀신 보는 거하고 틀려. 약간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온몸이 벌써. 그리고 그쪽이 의암댐, 소양댐, 춘천댐 물이 합쳐지는 곳? 자세히 설명하기 힘든데, 물 흐름에 서로 관계가 있는 곳이라서 말이죠. 위쪽 강에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떠내려왔거든요. 저도 본 경우가 있는데, 그땐 위쪽 강 어디에서 그 익사한 사람을 찾다 못 찾았는데 한참 아래인 그쪽에서 발견이 됐던 거죠. 거의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어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말이죠, 잠수부들이 그렇게 떠내려온 익사한 시신을 발견하고도 그쪽 일대가 그냥 거의 다 수초지대라 숨겨놓기 좋거든요. 그래서 근처 수초에 시신을 숨겨놓고 못 찾았다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한테 돈을 더 받아내려고. 진짜 못된 놈들이죠. 사람의 길 포기한 놈들. 사람이 원체 많이 죽고 익사한 시신이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아예 그쪽에서 살면서 귀신골 주변을 돌아다니는 그런 놈들도 몇이 있을 정도였어요. 어쨌든 거기 귀신골, 철길에서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 올리는 넉달래기 자리가 있던 곳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거기 커다란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최초 목격하게 되는 건 그쪽으로 낚시하러 간 낚시꾼들이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선 꼭 혼자가 아니더라도 낚시를 하다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귀신이 우는 곡소리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한테 혹시 너도 들었어? 가 아니라 혹시 너도 느껴져? 이렇게. 그리고 그 넉달래기 자리라든지 그 바로 옆에 있는 버드나무 주변에서 귀신을 본 낚시꾼들도 많았어요. 저도 그중 하나고요. 거기서 낚시하는 낚시꾼들은 그 버드나무를 귀신골, 귀목이라고 불렀었죠. 특이한 건 그렇게 귀신을 보는 시간대가 꼭 밤이 아니라는 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낮에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물 위를 소리 없이 돌아다니는 여자나 남자를 봤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가 풍겨온다든지. 제가 아는 낚시꾼들 중에도 4시였나 5시였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낮이었는데 낮인데도 정말 어두운 그런 낮 있죠. 해가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물 쪽에서 여자 둘이 걸어 나오더래요. 처음엔 천천히 뭔가 뭉치듯이 앞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걸로 시작했는데 그게 낚시꾼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면서 사람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자 형상처럼 말이죠. 그거 보고는 다 큰 성인 남자들이 낚시 장비까지 다 두고 거기서 달려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엔 이런 경험들을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말해도 무시한다거나 가볍게 웃어넘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곳에서 왜 굳이 낚시를 하냐고 그러죠. 그런데 그땐 차편도 신통치 않고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용접이라든지 그런 현장 기술자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일이 없는 날엔 가까운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낚시하는 날은 대부분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쪽이 거기 부근에선 낚시가 제일 잘 됐어요. 이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자면 그거하고 귀신 보는 거하고 틀려. 약간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온몸이 벌써 딱 느낌이 와. 아직 이 목부터 해갖고 쎄 기분이 아주 이상해. 하얗게 와갖고 있어봐라. 그리고 머리 산발하고 있으면 더 무서워. 머리를 산발한 것도 봤어? 머리 길어갖고 산발하고 있으면 더 무섭다고. 아, 짜릿해 아주 그냥. 제 경우엔 어려서부터 귀신을 남들보다 잘 느끼거나 보니까 귀신골에선 늘 음산한 기운을 느끼고 있던 터였어요. 그래도 거기 가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도 낚시도 즐겁고 그러니까 간 건데 그날은 저녁부터 낚시를 하는데 일찍 가서 그런지 낚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낚시를 하다 보면 하나들 오니까 그날도 그렇겠거니 하고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엄청 나와요. 붕어, 잉어 뭐 가리지 않고 나와요. 마치 누가 제 앞에 집어제라도 풀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야, 이거 대박이다. 연실 잡아내면서 낚시 산매경에 빠졌죠.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네. 안 그래도 스토리 충만한 곳이고 늘 이상한 분위기까지 느껴진 곳인데 그렇게 혼자 있으니까 살짝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조과가 엄청 좋다 보니 그런 걱정을 누르는 거죠. 이게 낚시꾼인 거죠. 그런 걱정은 뒤로 하고 낚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뒷목이 싸늘해져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온몸에 한기가 느껴져요. 익숙한 느낌. 왔구나. 귀신은 딱 보면 딱 사람 같지 않아? 그냥 귀신이라는 게 느껴져? 그게 아니라 안 움직이신다고. 아, 몸이. 사람은 보면 딱 티나. 어. 근데 귀신은 아니야. 자체가 틀리다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공포감. 뭐야? 그게 좀 오지 먼저. 공포가 아니라 온몸이 삐쭉삐쭉 쓰면서 그게 느껴져. 사람하고 틀리다고. 그러니까 보기 전에, 그거 실체로 보기 전에. 어. 그러다가 실제로 보면은 이제 더 놀라지. 낚시하다 보면 가끔 소리 없이 나름 낚시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렇게 조용히 곁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은 조용히 곁에 다가와도 한기라든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달라요. 제 경우엔 그게 바로 느껴지죠. 그때도 확실하게 이거 온 거다. 귀신이 제 주변에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손으로는 떡밥을 주무르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봐요. 좌측, 우측, 없어요. 슬쩍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봐요. 없어요.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짧은 사이 방금까지 아무도 없던 제 왼편에 와 있어요. 제 왼편에 바짝 붙어있는 땅 위에서 떠있는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 보여요. 사람들은 귀신은 발이 없다고 하는데 제 경우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람하고 똑같아요. 손발 온전히 붙어있고 다만 형태가 좀 그리고 그렇게 보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개를 슬쩍 들어서 얼굴을 봤는데 머리를 산발한 채 제 왼편 바로 옆에 서 있는 여자. 눈이 마주쳤는데
이것도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느낌이에요. 그 여자 얼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다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전 바로 고개를 숙이고 온몸에 힘을 눈에 집중한 것처럼 눈을 감았는데요.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일어나고 앉아있는데 오금이 저리고 도망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제 몸을 제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낚시 의자에 앉은 채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상태. 그리고 여자는 그런 저를 바로 제 옆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게 전해지고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속으로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쓱 눈앞에 거기 물인데 그쪽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소리도 없이 조용히 쓱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도 장비는 챙겨야 하니까 자리 정리 후딱 하고 짐 챙겨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알아누웠어요. 진짜 어디 한 곳 온전한 곳 없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며칠 알아누웠다가 며칠 뒤에 밖에서 같이 낚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 그때도 거기서 했냐고.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날 낮에 네가 낚시한 자리 그 바로 앞에서 여자 익사체 올려냈잖아. 낚시꾼들이 낮에 낚시를 하는데 그중 하나 낚싯바늘에 옷 어딘가가 딸려 나와서 혹시나 하고 봤더니 역시나 올려드렸을 때 머리카락을 보고 겨우 여자구나 했을 정도로 팅팅 다 불고 시신이 엄청 상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뒤로 다들 들어가고 그땐 휴대전화도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 전 그걸 알 수가 없었고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왜 그날 낚시가 그렇게 잘 됐나 하는 제가 낚시한 자리 바로 앞에서 여자 익사체가 올라온 게 그게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지는 몰라도 아예 관계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귀신골 그곳에서 직접 귀신을 봤든 안 봤든 귀신 소리를 들었든 듣지 않았든 거긴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말 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이 있는 장소랍니다. 와 귀신골 대박이었다. 진짜 재밌잖아 귀신 얘기. 재밌긴 네가 진짜 저걸 제대로 못 경험을 해서 그래. 진짜 오금절일 정도로 아예 진짜 아예 못 움직여. 아예 무서워서 아예 그 자리에서 아예 아주 바짝 굳어갖고 있어 아주 그냥.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터기담은 여기까지인데요. 귀신골 지금은 엄청 좋아져서 거기가 그런 곳이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절대 믿지 못할 그런 곳이 되었는데요. 저도 처음 이곳에 와서 낚시를 한 곳이 거기였어요. 그곳은 낚시꾼 눈에 엄청 좋은 포인트였거든요. 그때 제가 낚시를 하면서 물 앞에 서 있던 자리가 넉달래기 자리였고 제 옆에 커다랗게 보기 좋은 나무가 낚시꾼들이 귀목이라고 부르는 버드나무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저도 이상한 경험을 몇 번 했었고 그래서인지 귀신골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손이 차가워져요. 그런데 이런 귀신골이 전국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마다 사연들이 다 다를 테고 그리고 목격담들 중엔 춘천 귀신골처럼 단체로 경험한 사연도 있고 이런 경우엔 다들 동시에 환청을 듣거나 착시 현상을 경험한 걸까요? 만약 여럿이 똑같이 동시에 환청을 듣고 착각을 한 거라면 그 결과도 모두 같을 수 있는 걸까요? 똑같은 울음소리가 들리고 보이는 것도 똑같은 키에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복장을 입은 똑같은 성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산속에서 주무셨거나 밤을 보내신 적 있으세요? 전 야간 산행을 하면 밤하늘 별이며 새소리에 풀벌레 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산속 매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도 밤에 야간 산행을 할 때였는데 높은 산은 아니고 그냥 동네 야산 정도. 낚시하려면 거길 지나가야 했거든요. 한 30분 조금 더 걸렸나? 어쨌든 거길 지나가는데 앞에 허연 뭔가가 꿈틀거려요. 무슨 이무기 마냥. 그래서 저건 뭐지 하고 라이트를 비췄는데 어디서 날아온 건지 모르겠는데 비닐 있죠. 김장 비닐 같은 그런 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비닐이 산길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건방지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제가 올라갔던 위에 다시 내려온 경험이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 왠지 그날은 거기 가지 말라고 길을 막아선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단피님들도 이렇게 뭔가 좋지 않은 예감, 그런 경험들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아프리카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프리카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프리카노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거의 비슷하게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하고 야간 산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2000년이 되기 전이니 25년도 넘은 얘기네요. 그래도 아직 그날 기억은 절대 잊지 못해요. 아니,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당시 저까지 5이서 비박이라는 걸 하자고 무작정 발 닿는 대로 산에 가자고 했었어요. 그랬거든요. 진짜 자연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냥 문명이 싫은 거예요, 당시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면 평온할 것 같고, 그래서 며칠 돌아다닐 생각으로 텐트 그런 거 없이 여분 옷 몇 벌에 침낭하고 방수 관련 장비들 대충 이 정도만 챙겨서 가방 하나 메고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걸었죠. 그때 일부러 인적이 없는 곳까지 한참을 걸었는데 그러다 높이도 적당할 것 같고 인적 드문 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정하자. 다들 그렇게들 의견이 합쳐졌고 산을 올랐죠. 그런데 산행 초입부터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쎄한 느낌까지 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그러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도 못하겠고, 저도 거기까지 갔는데 돌아가긴 좀 아쉽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기분들 애써 무시하고 다시 마음 다잡고 산을 올랐죠. 산 중턱 가까이 올랐을 때 위를 보니까 중턱에 정말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날도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그날은 그 나무 주변에 자리를 잡자고. 그런데 제 눈엔 그 나무 너무 기괴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 나무를 멀리서 바라본 순간 온갖 신경이 곤두서는데, 그때 느껴진 느낌이 말이죠. 별것도 없는데, 일어난 일도 없는데, 제가 산을 오르면서 처음 느껴본 공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들한테 좀 이상하다고, 사실 산 초입부터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 큰 나무를 보니까 소름이 식은땀까지 난다고. 저도 더는 무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쪽팔릴 거 각오하고 거기까지 가서 돌아가자고 하면 많이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역시나 씨알도 안 베꼈죠. 정 무서우면 가운데 껴서 가라고, 잘 때도 가운데서 자라고. 저도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리고 괜히 한참 뜬 분위기 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그냥 기분 탓이려니 제발 기분 때문에 그런 거였으면 했어요. 그래도 겁나는 건 이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다다라서 자리 잡고 간단히 목을 축이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그 산 전체가 무덤처럼 보여요. 산 중턱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쪽으로 봉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 산 여기다 무덤 아니냐고. 친구들도 제 말에 산 위쪽을 보고는 조용해지는 거죠. 무덤 주변에서 자긴 좀 그렇다는 말들도 하고. 그러던 중 친구 하나가 조용히, 그래요. 그 친구 말에 다들 경계태세를 하는 것 마냥 조용해지고, 저도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잠시 뒤 그 친구가 하는 말, 지금 무슨 소리 듣지 못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냐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너 죽으러 왔지, 너 죽으러 왔지, 이런 말이 빠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온다고 그래요. 말하는 그 순간에도 들리는 것 같다고. 너흰 진짜 들리는 거 없냐고.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나머지 셋도 그냥 내려가자고 그래요. 더 어두워져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기 전에 빨리 내려가자고. 저도 그렇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친구도 그렇고 격하게 찬성했죠. 그리고 고민 없이 바로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는데요.
그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친구, 그 친구가 뒤를 계속 돌아보네. 그러더니 잠깐 멈춰보라고. 야야, 멈춰봐. 잠깐 멈춰봐. 이렇게. 그 친구 말에 우리 모두는 내려가다 멈춰섰고요. 친구가 조용히 손만 들어서 한 곳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덤 봉분이 많은 거기 위쪽, 우리가 좀 전에 있던 곳에서 산 꼭대기 쪽으로 위쪽, 거기서부터 허연 뭔가가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친구 하나가 막 달려내려가는 거예요. 우린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달렸죠. 진짜 연락이 달렸죠. 군 시절 선착순보다 빠른 속도. 그때 아예 깜깜하진 않았지만 어두웠거든요. 그래도 누구 하나 넘어지지 않고 말이죠. 아주 빠르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는데 맨 뒤에 있는 친구가 빨리빨리 하면서 욕까지 섞어가면서 이러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산 초위까지 내려왔고요. 내려와서도 한참을 더 달렸는데요. 앞에 작은 가게가 보여서 그제야 거기서 멈췄네요. 그리고 다들 배낭을 맨 채로 그냥 주저앉았죠. 그때부터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눈뜨기 힘들 정도로 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중 누군가가 제일 먼저 달린 친구한테 도대체 왜 달린 거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봤고, 그 말에 제일 먼저 달린 친구가 한다는 말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덤 봉분을 지나면 봉분을 뛰어넘든 옆으로 오든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건 그냥 자기 눈에 봉분을 통과하듯이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걸로 보였다고. 그리고 몇 개의 봉분을 초 단위로 내려오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겁이 나서 달린 거라고. 그러니까 맨 뒤에서 달린 친구도 자기가 볼 때도 그랬다고. 그런데 자긴 좀 더 그랬던 게 자기가 맨 뒤니까 뒤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달리는 속도로 똑같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똑같이 달리는 듯 달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 발걸음 소리 아니고 뒤에서. 그래서 욕까지 나오고 빨리 뛰라고 그런 거라고.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게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요. 그 이후 우린 두 번 다시 비박이든 뭐든 아예 야간 산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드는 생각이, 그래서 그날 처음부터 기분이 그랬던 건가 싶더라고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나쁜 기분을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아프리카노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예전엔 등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어떤 산은 아무리 깊게 들어가도 평온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어떤 산은 높지도 험하지도 않은데 서늘한 기분이 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연을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산의 기운이라면 기운이랄까?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싶어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님 일행을 따라왔다는 그거, 여럿이 봤으니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고, 헝겊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런 거면 따라올 일이 없었을 테고, 뭐였을까요? 그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취미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제 취미는 괴담록 애청자라면 다들 아시는 밤낚시가 취미고요. 잘 잡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취미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어떤 이유에서 좀 멀리하게 된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이번 이야기는 88맨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88맨솔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88맨솔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은 건 1년 전 일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인데요.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그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원주 5개 근방인데, 거기 가면 요즘엔 손을 많이 탔지만 그전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재미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총살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묻어버린 자리라고 해서 무당들도 안 들어오는, 진짜 그야말로 제일 터가 센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그 말을 듣기 전부터 거긴 낮에 가도 오싹하고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더라도 낮에 갔다가 늦어도 초저녁이면 나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뒤엔 그전보다 더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낚시를 하는 걸 아는 그 민수라는 동생이 있는데,
자기도 낚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루 종일 전화를 하더라고요. 낚시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냐, 뭐 낚싯대랑 릴은 뭐가 좋냐, 미끼는 뭘 써야 하냐. 그래서 전 제가 아는 것들을 알려줬죠. 뭐 사고 뭐 사라고. 그랬더니 좀 지난 뒤에 전화가 와서는 사는 거 다 샀다고 그날 밤에 바로 낚시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말이죠. 베스 낚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는 말이 베스 뽕 맞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큰 녀석 잡아서 베스 낚시에 빠져들게 만드는 걸 말하는데, 그런데 큰 녀석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래서 덩어리 잡기는 힘들 테고 작은 녀석들이라도 많이 잡게 해서 손맛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생이랑 동생 친구들, 그리고 저까지 하면 5명. 그런데 그 인원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은 암만 생각해도 그 원주 옥계 근방 거기뿐인 거예요. 거긴 진짜 별로인데 말이죠. 그래도 내심 남자만 5인데 뭐가 겁나냐 싶어서 그날 밤 동생들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요. 거기 도착을 하니까 마침 먼저 온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빛도 하나 없고 어두컴컴하고 낮에 와도 음산한 곳인데 진짜 와, 저 사람 담도 크다, 그런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저도 동생들 이제 하나하나 채비하는 법부터 매듭법 알려주고 대충 입질 느낌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몇 가지 알려준 뒤에 밀가루 내려가서 먼저 오신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옆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낚시꾼들 친화력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딱히 성격이 이상하거나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또 금방 친해지는 게 낚시라서, 그래서 저도 먼저 와서 낚시한 분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금방 친해져서 그 옆에서 동생들 봐주면서 낚시를 했는데, 그런데 전 그 목소리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희 여긴 뭐하러 왔냐? 주변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고, 먼저 와서 낚시하던 사람과 저희 포함 남자만 6인 그곳에서 나지막하고 차가운, 도저히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늘어지는 여자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절대 사람이 낼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인 게, 그 목소리 자체가 라디오 주파수 안 맞았을 때 들리는 그 지직거리는 노이즈 섞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등 뒤에 얼음 한 덩어리가 때린 것 같은 굉장히 시립고 차가운 느낌이었고요. 순간 저는 그 목소리 나만 들은 건가 하고 주변을 봤는데, 그때 바로 옆에서 한참 열심히 낚시를 하던, 우리보다 먼저 와서 혼자 낚시를 하던 그분이 인사 한마디 없이 뒤돌아서 나가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어디가 잘 나왔는지, 미끼는 뭐가 반응이 좋았는지 서로 웃으며 담소도 나누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때 당시엔 거기가 강 앞까지 차가 내려갈 수 있어서 그분은 바로 앞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세워뒀었는데, 그냥 황급히 낚싯대를 차 안에 넣더니 물가를 따라서 앞쪽으로 가면 차가 다니게 만든 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않고 바로 차 돌려서는 길이 아닌 풀숲 앞을 그냥 정면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이 다급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도 들은 거다. 저는 그 모습 보고 동생들을 봤는데, 동생들은 여자 목소리를 못 들었는지 낚시에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동생들이 동요할까봐 먼저 낚시 가자고 한 민수한테만, 야, 너무 안 나온다, 오늘은 들어가자, 형이 먼저 가서 정리할게, 그렇게 말하고 아무 일도 없듯이 황급한 티도 내지 않고 조용히 바로 그 앞 언덕까지 올라와서 민수한테 문자를 했어요. 야, 방금 나랑 내 옆에 있던 조사님한테 어떤 여자가 말을 걸었어. 너희 당장 나와야 해. 혹시 모르니까 애들한테 티내지 말고 그만 가자고 하고 거기서 조용히 나와. 여기서부터 민수 얘긴데요. 민수가 제가 보낸 문자를 보자마자 그 순간 그 앞에서부터 물 한 개가 들이차는데, 물 한 개가 너무 짙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도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때 문자를 본 민수는 그 낌새를 채고, 야, 안 되겠다, 나가자 하고 서로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있는 거 확인하면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앞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였는데, 그땐 진짜 그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고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그때 올라온 애들이 모두 민수 손을 잡고 올라왔다고 말을 하는데, 모두 하나같이 앞에서 민수가 손을 잡고 올라와 줬다고 말이죠. 그런데 민수는 한 명인데, 어쨌든 거기 오래 머물러 좋을 게 없단 걸 느낀 저희는 채비 정리 대충 하고 급하게 그 자리에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이제 낚시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날로 간뒀네요. 저는 아직도 그 목소리 기억나고, 그 목소리는 정말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름 돋는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여긴 뭐하러 왔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가 앞에서 제보자님이 말한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리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민다면? 밤낚시의 운치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